네, 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우미진입니다. 오늘은 챕터 7 전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는 하나의 조가 세팅이 되었을 때 다른 조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조라는 테크닉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할 때에는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조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각각의 조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조의 관계라는 첫 번째 소챕터에서 조들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좀 집중하면서 책을 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조의 종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를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조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들. 네, 일단은 나란한 조. 나란한 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의 조표를 공유하는 장조와 단조를 우리가 나란한 조라고 얘기하고, 얘네끼리는 서로 굉장히 수시로 전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얘 7-1, 7-2, 7-1에서 7-2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제 나란한 조 바꿈의 예시예요. 그래서 마이너 키, A 마이너 키에서 C 메이저 키로 넘어가는. 네,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 키에서 C 키로 넘어갈 때에 C 키의 2-5가 미리 나오면서 메이저 키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코드 진행은 정말 너무 흔한 진행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같은 으뜸음조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효과적인 그런 조 바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키가 바뀔 때에 그 임시표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스무드한 전조라기보다는 좀 드라마틱한 조 바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 7-3은 No More Blues라는 그런 보사노바 곡의 예를 제가 거기다가 적어 놓았고, No More Blues는 D 마이너에서 시작해서 D 메이저로 바뀌는 그런 곡이에요. 약간 어두운 느낌에서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후반부에는 바뀌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관계조에는 C키에서 G키, 도미넌트 릴레이션십으로 가는, 혹은 C키에서 F키, सब도미넌트 릴레이션십으로 가는 그런 조바꿈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디언트 릴레이션십인데, 만약에 C키가 있어요. 그러면 C키에서 E키로 가거나, 혹은 C키에서 E 플랫키로 가거나, 이렇게 3도 위나 3도 아래로 가는 걸 미디언트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에 C키에서 A 마이너 키로 갈 때, C 다이아토닉 코드에 A 마이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다이아토닉 미디언트 모듈레이션. 근데 C키에서 A 마이너 키가 아니라 C키에서 A 키로 갔다. 이럴 때에는 갑자기 샵이 확 많아져 버리잖아요. 이럴 때에는 크로매틱 미디언트 모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C키가 있을 때에 도에서 반음이나 반음 아래, 온음 위나 온음 아래에 있는 이런 순차 진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관계에 대해서 139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키 올리거나 반 키 올리거나 이런 거는 사실 가요 진행에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테크닉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조의 관계 부분은 하나의 조에서 다른 조로 넘어갈 때에 어떤 느낌이 날까라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더 좋은 그런 소챕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테크닉적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 것은 바로 전조의 종류입니다. 141페이지. 거기서 공통화음 전조부터 나오는데요. 공통화음 전조는 하나의 조에서 다이아토닉 코드가 있고, 이 다이아토닉 코드가 내가 전조하는 다른 조의 다이아토닉 코드와 공통화음으로 겹치면서 전조할 때를 이야기를 해요. 자, 얘 7-19 거기서 보면 세 번째 마디 A-7, A-7이 C키의 6도, 그쵸? G키에서는 2도가 되죠. 여기 한번 쳐드릴게요.
길게 보면은 갑자기 급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디를 전조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사실 이 전조할 때 항상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시를 하시면 좋다. 그 다음 7-20, 여기서도 C키에서 F키로 바뀌는데, C키에서 F 코드 자체는 4도이면서 F키에서는 1도가 되죠. 그렇죠? 이게 아마 그래서 아까보다는 더 이렇게 좀 스무드한 느낌으로 바뀌는 그런 코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이렇게 쓱 하고 F키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통화음, 특히 다이아토닉 공통화음을 통해서 바뀌는 진행은 사실 클래식 음악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기법이기는 해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통한 전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조는 사실 도미넌트 코드를 통해서 하는 전조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도미넌트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넌트는 어떤 키에 5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 체인지를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통해서 전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뒤에 따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제 거짓 해결을 통해서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통한 전조는 원래 키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이지만 새로운 키에서는 이 도미넌트가 5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 텐데 7-27 A7이 C키에선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그렇죠? 5, 7 of 2. 그래서 원래는 D 마이너로 가야 돼요. 2가 D 마이너니까. 근데 이 전조가 되는 키에서는 이 A7이 바로 5, 7, 네,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주요 도미넌트가 되는 그런 전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다른 것은 얘 7-32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거짓 해결 전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원래 가려고 했던 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 해결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짓 해결은 얘 7-32에서 A7이 D 키로 갈 경우, 완전 오도 하행할 경우가 아니라 미로 해결하는 거짓 전조 방식을 통해서 전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예시를 제가 딱 하나만 넣기는 했는데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전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직접 전조가 나와 있고요. 직접 전조는 원래 키와 그 뒤에 전조되는 키에 연관성이 없이 전조가 되는 그런 전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더 자세한 거는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를 통한 전조. 모달 인터체인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전조를 할 수가 있고, 얘 7-37을 보면 C 메이저 7, F 메이저 7, 그 다음에 G 플랫 마이너 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는 원래 조의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조의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가 나와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거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 플랫 마이너 같은 경우는 D 플랫 키, 새로운 키의 4 마이너 7이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7-37. 네,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면 키가 바뀔 때 나오는 코드 자체가 무조건 원이 되는 거는 아니죠. 다른 여타 코드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점들이고, 뒤에 계속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도미넌트 코드의 거짓 해결을 통한 전조.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키의 5, 7이 거짓 해결을 하는 코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자면 C키의 5, 7은 G7인데 이게 거짓 해결을 할 때에 플랫 2 메이저 7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D 플랫으로 갔다가 보통은 다시 C로 끝내기가 마련인데, 왜냐면 이때 플랫 2 메이저 7은 모던 인터체인지 코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가고 그냥 D 플랫 키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거를 피아노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5, 7이 플랫 2로 갔다가 1으로 가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예 7-41이에요. 5, 7이 플랫 2를 거쳐서 그냥 그 키에서 머무는 경우. 자, 이제 예 7-40을 들려드릴게요. 두 개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C키로 돌아간 걸 느끼셨을 테고, 두 번째 키는 키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셨죠. 네, 이런 차이점이 뒤에 어떤 코드를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증사도 대리 코드는 sub 5, 7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코드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도미넌트 코드가 반음 아래에 있는 어떤 코드로 진행할 때에 우리가 증사도 대리 코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시들을 제가 쭉 적어 놓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과적 전조라고 해서 이 파트도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파트예요. 동형 진행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요. 동형 진행 5-1, 5-1, 5-1 이렇게 어떤 그 진행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그 패턴이. 그리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코드를 통해서도 전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미넌트 코드의 연속적인 크로매틱 진행을 통해서도 전조를 할 수가 있고요.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의 조합을 통해서도 전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시로 굉장히 훌륭한 곡이 바로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라는 곡이고, 그게 지금 예 7-51에 제가 적어놓은 코드가 바로 레이틀리의 그 중간 부분, 네, 중간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들어볼게요. 49, 50, 52. 둘, 셋, 넷. 네, 이렇게 계속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연속적인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F7에서 2키로 갈 때만 서브5로 연결이 되었네요. 그래서 2키로 정착을 한 그런 예시가 49였고요. 예 7-50 들려드릴게요. 예 7-50은 E7에서는 계속 크로매틱으로 도미넌트가 진행하고 있다가 마지막 D 플랫에서 G 플랫으로 갈 때에만 5도 하행, 완전 5도 하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7-52도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무드하게 바뀌는 그런 진행으로 아주 좋은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